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때 사기에 같은 사기, 사기 아닌 사기,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피해 사례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요새 좀 보고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 특히 올해 들어서 1월 사이에 저한테 연락 오는 그 고객들이 많은데요. 그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많냐면 내가 어디서 컨설팅을 의뢰하고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공사가 스톱됐다. 아니면 공사 다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아니면 뭐 운영을 하는데 전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등등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올해. 제가 왜 그런가 좀 봤더니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서 뭐 요양원 컨설팅, 요양원 창업, 뭐 주간보호센터 컨설팅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정말 어중이 떠중이 뭐 그런 데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효벤트는 거의 지금 10년 차인데요. 물론 그 전에 구태영 컨설팅으로 제가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처음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디자인, 뭐, 시공, 설계, 뭐, 기자재부터 온갖 시행착오를 혼자 겪으면서 처음 요양원을 설립했고,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2호점을 차릴 때쯤 갑자기 궁금한 어렵고 거예요. 복잡한 걸 도와주는 업체도 있나? 해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뭐, 이름이 좀 뜨더라고요. 한두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요양원을 이제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설립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컨설팅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체 설립하시는 비용의 5%를 가져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궁금해서 아니 요양원이 보통 아무리 작은 뭐 29인 시설을 해도 상가 매입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10억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10억에 5%면 5천만 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 그러면 당신들은 20억짜리를 하면 1억을 가져가고 단독처럼 3, 40억짜리를 하면은 2억씩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게 거의 10년 전이에요, 여러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대답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미 저는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았잖아요. 야,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어마무지한 돈을 받아가면서 컨설팅을 한다 하는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자. 하는 의도로 제가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시공이나 뭐 시공 안 한 거나 운영 컨설팅이나 허가 컨설팅이나 등등 아무튼 어떤 식의 컨설팅이든 거의 전국에 걸쳐서 40여 개 정도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왜 이 영상을 올려드리냐면 최근에 너무 잘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서로 컨설팅을 싸게 하겠다라고 꼬셔서는 진행을 하게 하고 진행을 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자, 우선 컨설팅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 있어요. 컨설팅은 솔직히 받으셔야 돼요. 물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컨설팅 비용. 근데 컨설팅을 맡기는 게 월등하게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자재 같은 거. 기자재가 100종류는 넘어요. 그리고 각자 온갖 브랜드의 온갖 제품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가전, 가구, 생필품, 자잘한 것까지 다요. 자, 저 같은 경우 저희 효벤트에 컨설팅을 맡기시면 그냥 제가 다 사드려요.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인터넷에 장바구니 담아드리고 다 해요. 왜냐? 10년 동안 운영해본 경력이 있으니까 무슨 가격대에 어떤 제품이 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지를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벌써 수백만 원을 아껴요. 쓸데없는 걸 안 사도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컨설팅은 받으면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몇 달 전에 올린 위에 지금 영상 뜨는 영상 보시면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허가 제도죠. 어렵습니다. 허가받기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사회복지과 심의를 요새 막 누군 발표도 시키고 그리고 전문가 같지도 않은 것들이 모여서 자기네가 심의운영위원회라고 모여서는 엉뚱한 거 물어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나대고 그래요.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한 번에 딱 합격하지 않으면
한 달만 여러분 뒤로 밀린다고 쳐봐요. 그 한 달을 수익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고요. 뭐 임대를 해서 들어간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월세며 관리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공사. 노이자 시설 용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덜컥 건물 샀다가 망하는 경우, 또 허가가 요양원으로 주간보호로 사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사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허가 안 나는 곳이라서 망하는 경우 제가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고 경력 많은 컨설팅 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컨설팅 업체는 그럼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대부분 나오는 컨설팅 업체의 99%는 다 부동산 업자입니다. 기존의 시설을 매매하는 부동산업자 컨설팅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한테 나 신규 창업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공사 자기네들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다 뭐예요? 다 인테리어 업자나 종합건설 업자나 뭐 다 조인해서 뭐 건축사니 뭐니 다 서로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요즘처럼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 피해 사례는요, 국내에 최근 컨설팅 한답시고 들어선 것 중에서는 아주 최근의 것인데 누구나 들으면 아는 이름이에요. 왜냐면 이 업체가 원래는 요양 사업을 하던 곳이 아니에요. 어린이 관련된 사업을 하던 곳인데 D 업체인데 주간보호만 하고 있어요. 여기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되셨을 텐데 왜 저한테 연락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허가가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가 끝났는데. 그래서 도면이니 뭐니 다 보내준 거 봤더니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장애 편의시설법에 맞게끔 애초부터 싹 정리를 하고 그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뭐 시공 능력이 없잖아요. 설계 능력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 주변에 그 컨설팅이 들어오는 지역의 인테리어 업자하고 조인해서 짜집기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허가나 운영 기준에 맞게 안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잘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아무데나 컨설팅 맡기면 안 된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 기존의 컨설팅 업체들이 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짜집기식으로 조인해서도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사례가 10번 중에 한 번만 나오고 그 10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지나 소송 전에 엄청난 막대한 피해 그냥 망이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 전에도 A사가 뭐 인터넷이니 뭐 드라마 같은데 온갖 광고 방송 다 하면서 자기네 시설 보여주면서 컨설팅 한다고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 잔뜩 꼬셔서 단체로 꼬셔서 대형 단독 요양원들 막 짓고 그랬거든요. 그거 중간에 스톱되고 공사 스톱되고 소송 걸린 것만 5건이에요. 왜? 중간에 갑자기 건축자재 올랐다고 돈 올려달라 그래. 뭐해. 여러분 뭐 그 사람들 중에서 3명이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공사 스톱된 거를 다시 공사해달래요. 허가나게 해달래요. 살려달래요. 못해요 여러분. 이 법으로요, 남이 공사한 거는 다 각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뭐 건축사 뭐 전기 설비 전부 다 면허를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갑자기 들어가서 공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한테 연락 와서 사회복지과 심의 볼 때 필요한 서류 좀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러고 거기 인테리어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열받기도 하면서 또 안타까운 사례가 거의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의 주 중 하나인데 지난달인가 제가 어딘지 지역도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안양 쪽이었어요. 의뢰주신 쪽은 뭐 군포 쪽이었는데 주간보호센터 공사 다 끝났는데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의뢰했던 컨설팅 업체가 준 심의 서류, 만들어진 심의 서류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했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만하면 안 떨어질 텐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다시
사회복지과 컨설팅만 의뢰를 부탁하셔서 갔어요. 주간보호였는데 그러면 그 심의 때 제출한 서류 좀 봅시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웃긴 게 그 서류가 제가 2019년에 만든 서류더라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만든 허가 서류를 수년 전 거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허가제도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거니까 당연히 지금 법하고 안 맞는 게 많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온갖 짜집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네가 만든 서류인 양 해서 고객들한테 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림이나 도표, 도안, 글씨, 내용 이게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인 양 여기저기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한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양시설 국내 컨설팅 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잘 걸르세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 상담하실 때 이 요양원이 됐든 주간보호가 됐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세요. 아, 송영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 어르신이 도중에 뭐 돌아가실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요? 뭐 등등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보호자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 케어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자, 대답 못합니다. 이 사람들 운영 못 해봤으니까, 운영이 어르신 케어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적인 컨설팅을 해요? 자, 저는요 컨설팅 완료되고 나서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무료로 계속 컨설팅 계속 상담해드려요. 무슨 사고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이요. 자,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컨설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요양시설 창업 이런 업체는 피해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에서 즉답이 안 나오면 그건 나가리입니다. 여러분,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라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그냥 패스하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뭐 상담사들하고 상담해서 뭐 하는데, 직접 저처럼 대표가 나와서 다 얘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요, 그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사람 소유인지, 예? 그 사람이 그걸 오랜 기간 운영했고 정말 그 방법을 아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돈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무슨 말이냐, 아, 뭐 이거 요양시설 이거 차린데 돈 얼마 들어요? 저는 그냥 다 말해요. 이거 몇 억 듭니다. 저한테 비싸다 그러신 분도 있고, 제가 그 견적 내드린 게 비싸서 다른 곳에 해드리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근데 저는 항상 말하죠. 추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다 책임져요. 네? 끝까지 추가 없이 그 금액대로 가고요. 저는 그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깎고 딜하고 이런 거 애초에 할 필요 없이 딱 내가 받아야 될 돈, 딱 들어가는 돈 추가 없이 그렇게 해서 설정 드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데는 그냥 싸게 불러요. 일단 왜냐? 어차피 자기네가 하는 공사 아니거든. 인테리어 업자 쪼이나거든.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추가 불러요. 왜 추가 부르냐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건축업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네 할 일만 하면은 법적인 책임 안 져요.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화재시 자동개폐기 같은 거, 이거 노인복지법이에요. 근데 의무를 설치해야 되죠. 건축사 책임 없어요. 건축자 책임 없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자기네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땡인 거예요. 그렇게 짜집기식은. 그런 게 한두 개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싼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이 사업을 창업하실 때 보면은 이거 대부분 다 빚 내고 대출 받고 뭐 하던 일 때려치고 올인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싼 걸 찾는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서 갤럭시 폰 같은 거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야, 이거 저기 중국 샤오미 갔더니 10만원인데 이거 100만원에 팔어. 이것도 한 10만원에 좀 파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급 브랜드 파워를 갖고 열심히 하는 곳에 와서 저기 딴 데는 싸게 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싸게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컨설팅 업체 이런 곳에 의뢰해라. 뭐 제 자랑입니다. 제 경력을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도망갈 수 없는 상태죠.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뭐 대학 강의라든지 아니면 직접 요양시설 운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협회 뭐 지부장이나 협회 이사 등등을 맡고 있다든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관련된 일에 오랫동안 이렇게 중요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사기칠 수 있어요? 못 치죠? 자, 이런 걸, 즉, 그 컨설팅 업체 대표가 그 컨설팅 업체가 도대체 뭐 하는지 정말 이런 쪽에 관여해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상 내역이 좀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뭐 그냥 뭐 브랜드 파워 이런 거 말고요. 국가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수상 내역이 하나라도 있나 좀 보세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장 상이나 뭐 국회의장 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이런 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적 주사 조사하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범죄 경력부터 또 이 노인복지화 분야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공적 조사 정부에서 검토하고 나오는 표창입니다. 자, 효멘트는 보시다시피 수상 내역이 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죠.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자, 이런 게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예? 무조건 싸다고 그냥 그렇게 현혹돼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컨설팅 피해 사례 중요하죠. 자, 최근에 아무튼 많이 쏟아집니다. 공사를 엉뚱하게 해놓고선 나 몰라라. 공사가 안 되는 곳에 됩니다 해놓고선 나 몰라라. 그리고 나는 공사할 거 다 해놨었고 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허가는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라. 또 여기서 짜집기해서 갖고 와가지고는 이거 허가 서류니까 제출하세요. 한 달, 두 달 밀려. 그 돈 다 나 몰라라. 그리고 다 끝났어. 어찌어찌 허가까지 받았어. 오픈했어. 그 뒤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설명해주고 도와줄지 몰라서 나 몰라라. 자, 이렇게 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피해 사례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매달 저한테 전화 와서 살려달라 그러십니다. 저희 협엔트로 전화 와서요. 못 살려드려요. 한계가 있어요. 남이 잔뜩 해서 망가뜨려 놓은 거를 다시 어떻게 살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매매업체한테 소개받아서 이 시설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내가 사고 나서는 돈벌이가 하나도 안 돼요. 수익이 안 생겨요. 어떡하죠? 아니, 앞서 잔뜩 엉망이 돼 있는 걸 검토도 안 하고 덜컥 사셔놓고선 어떻게 살려달라 그럽니까? 한계 있습니다. 한계. 물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다 도와드리죠. 또 그런 사례, 그런 궁금증 사례 같은 거 저 돈 한 푼 안 받고 해드려요. 예. 뭐 직접 허가를 받아들여야 되거나 재공사를 해야 되거나 당연히 이런 건 돈을 받죠. 근데 단순 상담, 뭐 궁금한 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조언 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언제든 상의 주세요. 자, 오늘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요즘 피해 사례가 많고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연락 오는 게 많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인정받은 업체를 찾아서 하십시오. 자, 돈 싼 거에 현혹돼서 하지 마세요. 꼭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